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앞서 BTS와 함께 특별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고 BTS는 희망을 주제로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에 앞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고위급 회의. 유엔 회원국 정상을 대표해 연설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게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 백신 보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이어 빈곤과 불평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직접 그룹 BTS를 소개했습니다. SNS를 통해 전 세계 청년들의 사연을 모은 BTS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 환영의 세대라며 코로나 이후 가능성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멤버 전원의 백신 접종 사실을 공개하고 유엔 총회장 안팎을 오가는 유쾌한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BTS와 함께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영국, 슬로베니아 정상에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도 잇따라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 회장 접견과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곳 유엔 본부에서 임기 마지막 총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추석인 오늘 전국의 고속도로는 오후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전 9시에서 10시부터 귀경 방향 정체가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교통량은 522만 대로 정체는 내일 새벽 1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월요일 기준 최고치인 1,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서 병상 부족도 걱정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3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112명이 많은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1,600명 안팎으로 월요일 확진자로는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가 341명, 서울 중구 중부시장의 확진자가 61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유행이 다시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9.8%로 아직 절반 정도 비어 있지만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벌써 부족해 대전은 중증 환자 병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보다 있으며 그 정부에서도 이렇게 폭발적인 유행을 통해서 의료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지난 17일부터는 자녀 백신이 2차 접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8살부터 49살까지는 84.4% 정도가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미접종자는 이달 말까지 예약하고 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5일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ARS 투표를 진행하며 내일부터는 전북 권리당원의 온라인 ARS 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에는 광주 전남, 다음 날인 일요일 26일 전북 순회 경선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와 함께 차례로 공개됩니다. 대장지구 개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택지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현장을 찾은 홍준표 의원은 조직적 비리 사건이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이재명 경기지사. 한 발 더 나아가 법과 제도를 바꾸어 택지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5,500억 원을 환수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경기도의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전국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연일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목포를 찾아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선이 좀 더 감동 있고 활기차도록 여러분이 한번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간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대장동 관련 공방에서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과 한 배를 탄 것이냐고 이 전 대표를 공격한 데 대해 이낙연 캠프에선 원팀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재명 캠프는 야당 원내대표의 요구와 대동소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에선 홍준표 의원이 성남 대장동을 직접 찾아 이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홍 의원은 또 칼잡이 대통령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만큼은 여야 가리지 않고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이 지사 관련 자금이 정말 안 들어간 게 맞냐며 국정감사와 특검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